저희가 갤럽 조사를 매주 보고 있는데 이번 주 조사 개요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이번 주 조사는 11월 3주 조사이고요. 데일리 오피니언 제 565호입니다. 네. 예, 11월 14일부터 16일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예. 이거는 이제 의뢰처가 없는 갤럽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예. 이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국정 수행 평가가 아주 미세하게 네. 빠졌는데요. 긍정률이죠. 긍정률이 지난주에 이제 36에서 이번 주 34로 2%포인트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부정률은 1%포인트 많아져서 56인데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난 그 10월 3주 30%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33, 34, 36까지 이제 올라왔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6%포인트 이제 올라왔으니 여기서 한 번 더 오르면 5,500을 넘어서서 이거는 이제 상승세다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4로 다시 빠지면서 역시 횡보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뚜렷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되려면 여기서 이제 탄력을 받아서 한 번 더 올라가 줬어야죠. 그런데 5.2 이내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네요.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쭉 보면은 10월 셋째 주에서 11월 둘째 주까지 예. 쭉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었는데 더 올라가지 못하고 꺾였다. 꺾였습니다. 자, 이 부분 뭐 다음 주까지 어떻게 또 그려지는지 그래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발표가 난 거죠. 어제 이제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예.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결국 징역 1년 확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년 7월까지는 계속 이제 수감이 돼 있는 상황이고 물론 가석방이나 뭐 이런 게 아니면 수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론에 반영됐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론에 이제 반영되긴 어렵고요. 조사 자체는 지금 화수목 조사를 했기 때문에 화수목이었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어제 저녁 늦은 밤에 그 이제 좀 퍼졌을 텐데 네. 언론에 그렇게 되면 이제 반영되는 건 어렵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봐야 된다 조사를. 예. 그런데 이게 그 원래 이제 과거의 정부들을 보면 네. 이런 측근 친인척 비리는 사실은 이게 레임덕의 끝판왕이죠. 아, 예, 엄청난 사건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보면 의외로 조용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조용하다. 대통령실에서도 우리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는다. 예.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예. 조용하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사실은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네. 뭐 10원도 피해 준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 당시 후보가 예. 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형이 확정이 됐다라는 거는 네. 이거는 그 지금 현재 권력으로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현재 권력이 지금 불과 이제 1년 반이 좀 지난 상황인데요. 네. 만 2년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아주 큰 게 터진 거라고 사실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례에 따르면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번에는 이게 정부와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이제 여당이 어떤 네. 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대할 것인지 또 야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줘야겠죠. 예,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는 대형 악재죠. 아, 이것만 예. 봤을 때는 대형 악재로 대형 평가를 악재죠. 하시는군요. 예. 사실 지난 2021년 6월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는 예.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서 처가 관련 의혹을 해소했다. 이게 이제 기사로 보도가 되면서 알려졌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라고 그렇죠. 강조해서 그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기자한테 그 발언 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보도가 대대적으로 됐었고 내 장모는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법원의 판단은 예. 사법부의 판단은 다른 거죠. 그렇죠. 실형이 떨어진 상황이라 이거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소식을 어제 이제 밤에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레임덕이라는 게 순서가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이제 뭐 인기가 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자당 그러니까 여당이죠. 여당 소속 그 정치인들로부터의 네네. 거리두기와 견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룡들이 머리를 내밀고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네.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이제 질타를 하기 시작하죠. 정책적 어떤 실패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그 다음에 공안
그 다시 그래서 이제 검찰 쪽에서 음. 뭔가 이제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늘공들이죠. 늘공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아, 복지부동. 예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결국 터지는 게 측근 친인척 비리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측근 친인척 비리가 그냥 먼저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급물살이죠. 레임덕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 문제가 야 그래요. 이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게 예. 이렇게 되는 건가? 라는 거고. 이게 이제 장모 문제도 있지만 예.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사건, 김건희 여사도 많이 걸려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것도 지금 특검 예. 뭐 다음 달에 표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예.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이게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예. 눈앞에 지금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렇죠. 그 리스크가 그러니까 예전 정부 사실은 전 정부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정부만 하더라도 측근 비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세게 터져서 탄핵까지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측근 결국 이제 비선 라인의 측근 비리로 이제 분류가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레임덕을 아주 세게 아주 급물살을 맞았죠. 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이게 친인척 비리죠. 친인척 비리. 그러니까 이거 가족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사실 과거에 뭐 김영삼, 김대중 할 거 아들 없이 문제. 예. 가족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권력도.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재임 기간 동안 뭐 발생했던 권력형 비리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아무리 저는 그렇게 아마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이건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만약에 장모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로 이제 가겠다라고 만약에 이제 대응이 될 텐데 네. 예. 그걸 또 그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한 국가의 그 뭡니까 수사를 총괄하던 입장에서 10원도 남한테 피해 준 게 아하. 없다라고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자기가 이미 그 들여다봤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더니 뭐 문제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고 할 만하겠느냐? 이게 꼬리 자르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렇죠. 민심 여론이 어떻게 맞습니다. 또 평가를 하느냐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최근까지의 기조는 사과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터지더라도. 근데 이건 가족 문제거든요. 가족 문제고 그래서 이걸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네. 따른 건데 정말로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비위이기 때문에 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나올 것인지. 그래서 다시 사과하지 않는 걸로 갈 건지 아니면 사과를 할 건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네. 그것에 따라서 레임덕 현상이라는 게 이미 와 있다고 봐야죠. 이미 와 있다. 이미 잠복해가지고 이제 터지기 직전이다라고도 아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큰 사건이다. 큰 게 터졌다. 그렇죠. 레임덕의 끝판왕이다. 이렇게도 표현해 주셨는데 이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예, 그러니까 그 대응에 따른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그렇죠. 정말 레임덕이 급속도로 올 수도 있다. 그렇죠. 만약에 네. 합리적으로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한다면 네. 정확하게 이제 방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싸기가 아니고 분명하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 반드시 네. 공정하게 뭐 판결이 됐다라고 보고 반드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재발하지 않게끔 네. 하겠다. 확실히 뭘 하겠다. 예.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네. 예, 스탠스가 자기 입장이라는 거는 뭐 현재 권력에게도 나는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다. 네. 그럼 자기한테도 해당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자기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 뭐 사랑하는 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족적으로 이제 팔이 굽는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판단이 내려진다면 여론에서 국민적으로 이건 보통 일이 아니게 되죠. 아하. 이미 이제 이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 예.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게 내놓으면 그렇죠. 돌파가 될 수도 예, 있을 예. 터인데 그게 아니면은 맞습니다. 정말 큰 거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꼬리 자르기를 제때 못하면 허리가 잘리든지 머리가 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 꼬리를 어느 수준에서 자를지 생각해야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땐 이 꼬리 자르기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꼬리를 자르기 시작했는데 네. 그거 덧났어요. 그럼 또 잘라. 또 잘라. 예. 꼬리가. 한 번에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예, 예. 꼬리 자르기로 미봉책으로 가다 보면 예. 큰일 납니다 진짜. 예. 그러다 허리까지 온다는 거예요. 또 머리가 잘린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이것도 전략적으로. 예. 그러면 국민 눈 돌리기로 이제 다른 걸로 덮느냐라고 뭐 지금 한다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예, 예. 그건 뭐 따로 재판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야당 어. 이슈를 들이댄다던가 네. 아니면은 이제 해외의 다른 나라와의 관계, 아, 지금 지금 에이펙 참석하고 국제적인 있는데. 문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뭐 긍정적인 방향이 되던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이 되던 네. 그 부정적인 건 이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이제 악화시키는 방향이 되던 아하. 어떤 걸로든 이제 다른 거 눈 돌리기를 시도할 텐데 이게 다른 이슈보다는 너무 큰 거죠. 아, 그동안 다른 정부를 보면 큰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다른 정부를 보면. 정말 대서특필되고 뭐 사실은 사과 메시지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예, 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이 사안을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또 대응할 것이냐 이거 지켜봐야겠네요. 예, 예. 그 맞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 이 뉴스 보고 확정됐네. 정말 징역 1년 확정이 됐네. 사실 이 사기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부정적인 예. 비즈니스 상황에서 잔고 주면서 위조했다 이런 혐의인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요.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간다. 네.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이거를 돌파하지 않는다. 돌파 뭐 무반응. 사법부의 네, 영역이다. 예. 그러면서. 무대응으로 간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슈로 이제 덮기가 되고 눈돌리기가 될 수가 있죠. 네. 리포커싱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딴 쪽으로 이제 확 가져갈 수가 아예 있는데 얘기 안 하고 왜냐하면 그렇죠. 얘기할수록 불리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 떠드는 언론을 잠재워야 되거든요. 가짜 뉴스. 언론한테 언론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 다른 거를 던져야 돼요. 덮을 수 있는 이슈들을. 덮을 수 있는 이슈를 던져준다. 예, 예. 그렇게 그래서 해야 아예 되는데 지워버린다. 그 그게 보도. 있는지, 그게 덮여져야 덮여 되는데, 버리고. 그렇죠. 근데 그게 있는지, 음. 한번 봐야죠.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 사실은 완전히 대형 이슈 몇 개만을 가지면 2주 만에도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과연 있는지. 그러면은 다른 언론들은 이걸 가지고 그냥 그런 일이 있네 하고 넘어갈 것인지, 네. 이거는 좀 진행을 좀 봐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급격하게 차가워지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가든지 이럴 수가 있죠. 윤 대통령이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글쎄 현재까지 해왔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뭘로 다른 걸로 덮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예. 자, 근데 정말 큰 게 터져 있다. 그리고 12월에 또 큰 게 오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윤 대통령이? 그냥 글쎄요. 어떻게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을 네. 위해서 정치가 안정이 되고 뭐 이런 거를 따지면은 특검을 받아들이고 뭐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거를 사실은 지금 정도 수준이면 더 안 받아들인다는 게 네. 정말 거대한 저항. 이게 근데 저항이라는 게 네. 국민 민심에 대한 대통령실의 저항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정치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아니고 네. 국민은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뭐 특검이라든지 수사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10명 중에 한 6, 7명 여섯 되더라고요. 일곱 명 예. 수준 60한5도 나오고 그 70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최근 제가 벌어졌던 이슈를 보면 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우려감이 이제 80 나왔었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으로 그 아주 굉장한 그 국민적으로 이제 그 의견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한 네. 그런 이슈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그 무대응 내지는 이제 돌파 전술로 간다, 덮기로 간다, 눈 돌리기로 간다, 네. 시선 돌리기로 간다. 이렇게 가면 이게 근데 어느 순간 네. 한순간에 폭발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내년 총선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총선이 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도대체 아니 특검을 받고 네. 잘못한 게 있으면 수사에서 그렇죠. 영부인이라 하더라도 네. 살아있는 권력에 물론 이제 국민의 어떤 권력을 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네. 그 권력자의 바로 이제 뭡니까 영부인이니까 네. 그 사람도 자유롭지 못하다. 위법 사항이 있으면은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를 공정과 상식. 그렇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럴 것 같지 않죠. 지금까지 이게 거부권 지금 할것 1년 같죠. 넘게 이러고 네. 있거든요. 많은 국민 중도 네. 성향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을 믿지를 않게 된 거예요. 지금 무슨 공정 얘기하면 공정이란 단어에 대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한 5년 전에는 네. 그 공정이란 단어가 마치 이게
시대 정신인 양 얘기가 됐는데 그렇죠. 지금 예. 공정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안 보이고 있다라는 게 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는 그 큰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다음 달 여기에 어떻게 보면 민심이 많이 또 요동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사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이것도 지금 국회를 통과했는데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노란봉투법은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의미가 크죠. 이것도 지금 민심이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노동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분들이 지금 다치고 뭡니까 중대 재해를 입고 네. 심지어는 뭐 돌아가시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런 때에 정치권이 합심해서 이제 이거를 더 잘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그거를 만약에 막는다, 거부권을 네. 행사한다, 이건 진짜 거부권 남발이죠. 거부권 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노란봉투법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예. 이 원청이 좀 책임을 지라. 책임져라. 책임성이죠. 책임성. 책임성을 가지고 해라.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산재도 줄어들고 맞습니다. 어떻게든 노동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또 가압류 등등 손해배상 청구 그게 남발하지 사실은 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스스로 이제 상용차에서도 받고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막 고공농성을 한다든가 이런 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자라는 네. 것인데 사실 그리고 이 산업재해라는 게 이게 되게 좀 더 힘든 노동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좀 비정규라든지 파견직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에게 더 취약한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어떤 약자분들한테 이제 더 이게 가혹한 거거든요. 재해가. 네. 그러면 그거를 막자고 민주당, 정의당 이런 정당들이 야당들이 나서서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이제 예, 권력, 예. 국회 권력, 그러니까 입법부도 사실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고, 예. 그래서 그 국회에서 투표해가지고 이런 결과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반대한다. 예. 그럼 뭐 이 국민의 뜻을 반대하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정말 잘못됐다 생각하면 그러면 노란봉투법을 이거 폐기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걸 공약을 걸고 총선에 나와서 과반 의석을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거 아닌가요? 옳다면, 예. 그게 옳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산업재해의 상황을 모르진 않을 텐데 네. 정치권이나 대통령실에서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노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옳다면 진짜 옳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와서. 예. 그런데 말이 안 되죠. 필리버스터 한다고 안 했죠. 한다고 그랬잖아. 진짜 저는 이거는 문제다. 네. 이거는 민심에 대한 거대한 역주행이다. 민심 역주행이 계속 할 거냐 하는 거죠. 자, 그래요. 다시 여론조사로 돌아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률 34로 나왔는데 뭐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다들 얘기하시는 게 예.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또 말씀도 그렇습니다. 많이 하세요. 예. 20% 뭐 10%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네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예. 이게 이제 ARS 조사에서는 다소 더 높은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어떤 그 조사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관여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ARS 조사 같은 경우에 막 40% 가까이 올라가는 거는 네. 그거는 그 뭡니까? 그 보수 성향이신 분들, 국민의힘을 좋아하시는 그런 응답자분들도 그만큼 더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30% 이제 초중반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은 뭐 적정하다. 지금 네. 정세에서는 적정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분들 중에서 일부는 민주당을 되게 이제 그 지난 정부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정책적인 어떤 그런 그 효과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네. 반발. 그래서 이번 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금 지도부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배어 있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만약 거기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반발로 대통령 잘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뭐 응답을 하는 그런 경향도 일부 있기는 그런 있거든요. 것도 보일 그래서 수 이제 있다. 요 정도 나오는 게 이상하지는 않다라고 그래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내 주변에는 다 물어봐도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와서 이제 말씀 주시는 분들이 네네.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조사를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있는데 예. 그 사실은 우리가 동료 집단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네.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동료 집단도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왜 이렇게 낮냐, 왜 이렇게 높으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여론조사는 과학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네, 네. 그냥 이게 수치를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닝 컨설트 조사는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 지난번에 체크를 안 했었는데 이것도 모닝 한번 컨설트 보고. 조사입니다. 가죠. 예. 그런데요. 자, 순위가 좀 올랐는지 궁금하네요. 이거 기시다 총리가 폭락 상황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예. 꼴찌예요? 예, 꼴찌입니다. 어허. 이게 무슨 그 네. 뭐 돈을 15% 긍정이. 야. 얼핏 제가 봤는데 무슨 네네. 내각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금. 예, 자신들 월급을 올렸다든가 뭐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셀프 뭐 예. 인상 뭐 해주고 이랬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꼴찌로 이제 예. 폭락했고, 체코를 이겼어요. 예, 예. 체코가 맨날 꼴찌였는데 예. 체코를 기시다 총리가 밀어내고 윤석열 대통령도 보통 한 20%나 뭐 22%요 사이였지 않습니까? 19%로 19%면 그거보다 이제 낮은 건데 내려왔네요. 원래 20%대였는데. 예. 더 이제 체코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예. 이쪽에서 더 낮게 형성이 돼서 이렇게 이 세 분 그래요. 지도자가 좀 뭐랄까 하위권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퍼센트대 10%대로 세 사람이. 확 낮아졌고 어허. 이거는 많이 내려갔네요. 그러니까 이 모닝 컨설트 조사 같은 데서 좀 잘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거 온라인 예. 조사니까. 온라인 조사니까. 온라인 조사에 응답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 뭐 채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걸 어떻게 보면은 좀 예. 여론의 여론 중심에 전파자, 있는- 그거 맞아요, 여론 맞아요. 전파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일 수 스피커, 있는데 스피커일 그렇습니다.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안 좋다라는 네. 거는 그 계속적으로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어. 높아지려면 그 지지도가 또 긍정률이죠. 이게 이제 높아지려면 이런 분들이 좋게 평가해서 올리면은 그게 이제 전파가 될 텐데 네.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영남인 경우에 아버지의 정책 성향을 아들들이 또 딸들이 네. 그 이어받기도 했는데 이제 뭐가 좀 바뀌냐면 네. 좀 자식된 분들이 좀 더 부모님한테 이제 역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좋다. 진실이에요. 예, 이게 좋다. 이게 맞아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들이 좀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이제 모닝 컨설트 조사에 응답하시는 분들처럼 네. 온라인에서 이렇게 퍼뜨리는 여론 전파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뭐 온라인에서 19% 나오는 거, 20% 나오는 거 이거는 뭐 그냥 뭐 넘어갔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보면은 부정이 74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보면 4명 중에 3명입니다. 상당히 높은 이거는 비율이죠.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4명이서 이제 맥주 한잔 하고 밥을 먹을 때 네. 3명이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상황에서 한 명이 다른 얘기를 하려면 뛰쳐나와야 돼요. 숟가락 던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분이 이제 침묵의 나선을 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밥그릇 속으로. 예. 자, 그래요. 모닝 컨설트 조사를 보니까 좀 심각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다시 갤럽으로 돌아와 가지고 예. 이거 좀 보죠. 이유는 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긍정 뭐 외교가 이제 나왔는데 네. 지난주에 경제 민생이 지난주에 네. 4%포인트 더 많아져서 8%로 2위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에서 36 전체적인 긍정률을 끌어올리는 네.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했었고요. 거기에는 뭐 증시와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뭐 사채업자 관련된 발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한 주 만에 다시 4%포인트 빠져서 4%로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경제 민생. 그렇네요. 그럼 여전히 경제 민생과 관련해서 네. 어떠한 큰 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지금 없다. 안 보인다. 이렇게 봐야겠죠. 외교는 그대로 이제 34%. 지금 외교 일정 외교가. 계속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외교. 그러니까 외교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교는 굉장히 좀 화려하고 네. 그 자리에서 아주 큰 실수가 아니라면 되게 이제 좋은 그림을 보여주는데 네. 지금 밑에 보시면 모름 응답 거절이 19%인 상황에서 외교 빼고는 두 자릿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긍정 평가에 있어서 경제 민생에서 지난번에 좀 그렇게 됐었다 하면 또 여기 서민복지 이런 측면에서 좀 강화를 해서 더 올려야 되는데 네. 그렇게 못 하고 있다. 그거는
아하. 참 애매하죠. 외교라는 게 지금 보여주기식이 되기 때문에 네. 예, 이건 그리고 이제 외교와 관련해 가지고 이 효과는 실질적인 효과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죠. 아. 예,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게 지금 337명에게 물어본 건데 이 규모 네. 자체가 늘어나기는 커지기는 아.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긍정 평가가 많이 높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 예. 이유를 보니까. 예.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 민생 물가가 부정평가는 이제 제일 경제 민생 예, 물가가 이렇게 아무래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지금 상저하고라고 해서 예. 경기가 좀 하반기에 나아질까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게 뭐 경제 관료 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는 네. 뭐 잘 될 거다. 근데 그게 어떤 뭐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의 발언이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고 재정 낭비라는 게 이제 2% 응답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밑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연구개발 예산 축소 이런 네. 것들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R&D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얘기 들어보니까 R&D 예산 중에서 어떤 소재를 구입해야 되거나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그 뭡니까 네. 대학원에 있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어. 분들은 그냥 황당하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손을 놔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분필만 가지고도 하여튼 연구를 할 수 있는 책만 가지고도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인건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허리띠 죽을까 뭐 이런 것도 말은 되지만 아니 소재 없으면 이게 실험을 못 하는데 아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아예 그냥 손 네. 놓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과학 기술의 미래는 이거는 참 답답하다. 네. 이거는 그 대통령실 회식비를 축소시켜야 되고 R&D 예산은 높여야 된다.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대통령 이제 해외 순방 쓰는 비용, 맞습니다. 또 특활비 뭐 맞습니다. 그거 말하신다고 완전히 하는데 그거 다 축소하고 R&D 이건 예산에 비교가 되네요. 그럼요. 공부하시는 대학원생들 음.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이건 넣어야죠. 투입해야죠. 네.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재정 정책이 이렇고 R&D 예산 축소하니 경제 민생과 관련해서 긍정이 좋아질 리가 없죠. 그렇네요.